다음 순서 이어가 볼게요. 종목에 대해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알투자 이어갈 텐데요. 오늘 함께 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추석 연휴 이후로 이제 한상혁 과장의 시장 포인트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보고 그 안에서 소외줄 찾아볼게요. 기사 먼저 보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의 위드 코로나 흥미롭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만남을 가졌는데요.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한영 간의 우호 협력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조언을 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정상회담 이후로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제 정부가 영국에서 화이자 100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기사처럼 위드 코로나를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우리도 위드 코로나 그 가시권에 들어가는 걸까요, 과장님? 그러게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입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 총리하고 위드 코로나 이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긴 하지만 앞으로의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나라들이 꽤 있죠.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태국 역시도 최근에는 주력 산업인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조금 택했는데요. 영국의 축구 경기를 보면 진짜 마스크를 쓴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고요. 골을 넣으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부둥켜 안으면서 진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는 모습인데요. 영국도 영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싱가포르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인구가 한 570만 명 정도 되지만 이게 싱가포르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만 5천 달러 정도 돼요. 우리는 물론 서방의 이제 덴마크라든지 핀란드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인데 또한 도시의 이제 도시국가의 워낙 공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집약적으로 코로나에 대처하기가 쉬운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였습니다. 백신 접종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7, 8월에 백신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수십 명 내외로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렇던 싱가포르가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면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선언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확진자 수가 한 1,000명 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드 코로나 정책을 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정말 60세 이하 에서는 사실상 백신을 맞으면 사망률은 제로이고요. 의료 시스템이 좋은 나라에서 백신을 다 맞는다라고 하면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사망률은 치사율은 높지 않다.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경계감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결국 대한민국도 위드 코로나로의 선택은 시간상 문제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저는 확진자 수가 또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하는 단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 언제쯤 좀 가능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률을 본다라고 하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차 접종률은 한 71%를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한 44%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다음 달이면 전체 국민의 한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생활로의 그런 진전도 점차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도 좀 개시가 될 거고요. 물론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던 국가들 역시도 계속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백신 한 80%나 맞았는데 확진자가 사상 최대네가 이게 아니라 백신 한 80%가 맞았더니 사망률이 거의 없어.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하게 표현이 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건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 청정 국가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열린 코로나 시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코로나와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명히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충분히 기회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이제 확진자보다는 사망률의 추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행주 당연히 들어가고요. 항공주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 또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영업무역, 하이트진로, 신성통상, 호텔신라 등등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장님이 탑픽으로 꼽으시는 종목은 뭘까요? 저는 신성통상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 정말 많죠. 네. 아무래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 이 내수 소비와 관련된 모든 업종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여행, 항공, 의류, 화장품 이런 업종군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과정 속에 시간적으로 단계적인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해외여행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 여행보다는 또 당장 구매가 가능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이런 쪽이 좀 더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류 OEM 업체들 주가 탄력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세실업, 영업무역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신성통상까지도 그런 OEM 업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신성통상은 1968년에 설립된 회사니까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의류 OEM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이제 탑10을 비롯해서 지오지아, 올젯 이런 브랜드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유니클로가 있다면 한국엔 탑10이 있죠.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일 갈등이 촉발이 됐을 때 네. 유니클로의 그 반대급부로서의 탑10이 상당히 좀 두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도 유니클로 매출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탑10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일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OEM 업체들 대부분이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가 7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경제가 봉쇄되는 조치가 좀 취해졌었거든요. 그런 경제 봉쇄 조치가 9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풀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주요 도시들이 이제 봉쇄가 풀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료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해소된다.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특히 신성통상을 고른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된 그림 하나가 있는데 하나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세실업, 영업무역 그리고 신성통상에 대한 실적 추이를 제가 비교를 한 건데요. 근데 사실 보게 된다라고 하면 신성통상이 6월 결산 법인이에요. 다른 업체들이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FN 가이드 숫자를 이걸 단순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1,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3, 4분기 실적을 한번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 가장 정확한 실적 추이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4분기가 가장 성수기거든요. 그렇죠. 의류 본다면 의류는, 겨울옷이 네.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가 통상적으로 가는 성수기가 볼 수가 있는데 신성통상은 성수기가 아닌 1, 2분기에도 벌써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매출액이 한 3,6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2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최성수기인 4분기, 작년 4분기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선방을 했고 영업이익은 336억 원으로 지난 4분기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저는 영업이익 기준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곱하기 4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신성통상의 실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맥스는 곱하기 5까지도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의류업체들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신성통상의 영업이익은 한 1,300억에서 한 1,700억 정도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순이익도 최소한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쟁업체들 올해 마찬가지로 실적이 잘 나올 건데 올해 예상되는 이익이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PER 기준으로 한 10배 내외거든요. 네. 그러면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한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또는 1,700억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PER 기준은 한 5배, 6배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두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밸류에이션 매력이 시장에서는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성통상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의류 업체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포인트를 콕 집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경쟁업체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격차를 분명히 줄이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 글로벌 증시에 좀 변수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약세 흐름을 좀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가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매수가는 3,850원 이하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마지막 손절가는 3,5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금요일에 신성통상의 종가는 3,945원이었습니다. 매수 가격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까지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투자 오늘은 한상혁 과장과 채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